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6K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네마 카메라를 만드는 블랙매직에서 카메라를 지원받게 됐는데요. 진짜 대박이죠? 저희한테 좀 과하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 대여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대여는 SKT에서 해줬고요. 이게 대여를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점이나 좋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번 갤럭시 Z 폴드 2에서 제가 생각한 주요한 변화, 특별한 변화는 총 3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디스플레이와 힌지, 그리고 카메라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조금씩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디자인은 아주 예뻐졌어요. 이전 폴드보다 조금 더 각져 있어서 훨씬 더 모던해지고 세련돼졌어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블랙 컬러인데 이건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무광 컬러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었는데 물론 이 블랙도 굉장히 예쁘지만 브론즈처럼 무광이 아닌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특이한 건 옆면은 또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뒷면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을 보면 디스플레이는 6.2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와 7.6인치 내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AP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램은 12GB, 그리고 배터리는 45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는 282g입니다. Z 폴드 2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는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번에 내부와 외부 디스플레이가 아주 크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전 폴드의 커버 스크린은 4.6인치에 베젤이 상당히 두꺼웠죠? 솔직히 좀 별로였는데 이번에 6.2인치로 커지면서 베젤도 얇아지고 풀사이즈 디스플레이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답답했던 느낌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일반 풀스크린 폰이랑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물론 여전히 스크린 폭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7.3인치에서 7.6인치로 0.3인치 커졌어요. 그리고 베젤도 조금 얇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작은 태블릿 정도의 화면 사이즈인데 화면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흉물스러웠던 노치가 사라진 건데요. 노치 대신에 1000만화소의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펀치홀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로트20 울트라보다는 확실히 커 보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조금 커졌는데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120Hz 주사율입니다. 여기에 12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돼서 컨텐츠에 따라서 11Hz부터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기존에 일반적인 60Hz를 쓰시던 분들이라면 상당한 차이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커버 스크린은 60Hz만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배터리 효율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240만원인데 조금은 아쉽네요. 이번에 메인 디스플레이 소재가 바뀌었어요. 지난번 폴드 1 때는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울트라 신 글래스가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품질은 아주 좋고요. 손으로 만져보면 터치할 때 Z 플립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주름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폴드 1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제가 손톱이 좀 바짝 잘라도 긴 편인데요.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손톱 자국이 은근히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폴드하면 또 멀티태스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멀티뷰는 여전히 3분할로 가능한데요. 이게 유튜브를 보면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친구랑 카톡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일반 스마트폰에서 보지 못한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팝업 창까지 한 개를 더 켜서 4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4개는 솔직히 저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커버 스크린도 2분할 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이제 힌지를 보면 Z 플립처럼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폴드 1 때는 각도 고정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플렉스 모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커버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볼 때 살짝 세워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플렉스 모드로 유튜브를 보면 위에는 영상, 아래는 댓글이나 여러가지 정보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메라에서 플렉스 모드가 적용이 돼요. 사진을 찍을 때 옆에 미리 보기가 가능해서 갤러리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의 내구도가 강해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대여한 제품이라 떨어뜨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일단 만듦새 자체, 완성도가 이전 제품보다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견고해졌다는 그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폴드2에는 1200만화소의 광각, 초광각,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내부 전면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1000만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1000만화소의 펀치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플래그십 카메라답게 사진이나 영상의 품질은 꽤 좋은 편이고요. 특히 펼쳐서 사진을 찍을 때 아주 큰 화면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이 폴드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건 전면 카메라에서 오른쪽 상단에 셀피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셀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데요. 상대방을 찍어줄 때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똥손인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도 약간 똥손이긴 한데 이제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인생샷을 좀 더 많이 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재밌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동 프레임이라는 기능인데 자체적으로 줌을 당겨주고 아웃시켜주고 해서 피사체를 따라다니거나 또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올 경우 줌이 또 빠지면서 프레임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좀 신박하죠? 이제 배터리를 보면 며칠 동안 밤에 체크를 해본 결과 25%에서 3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부족한 느낌은 못 받았고요. 저한테는 괜찮았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커진 이유도 있고 제 사용 패턴이 주로 외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만약에 내부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면 아마도 2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개선된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단점이 또 없는 게 아니죠. 단점 타! 첫 번째는 바로 무게예요. 이거 진심 무거워요. 보통 남자분들은 바지 주머니에 이걸 많이 넣고 다니실 텐데 이게 두께도 그렇게 얇은 편이 아니고 무게도 꽤 묵직한 편이라서 좀 많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영상을 볼 때는 장시간 들고 있기에는 좀 힘든 무게예요. 두 번째는 스피커의 위치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보통 카메라가 위로 가게 잡게 되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 손바닥으로 스피커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방향으로 잡으면 되긴 해요. 하지만 이게 좀 구조적으로는 아쉽네요. 세 번째는 찍힘에 취약하다는 것과 방수 방진이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울트라 싱글레스가 들어가서 내구성이 좀 더 좋아지긴 했지만 손톱이나 딱딱한 물건이 누르면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원래 Z 폴드2에 S펜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안 들어간 이유가 아무래도 찍힘 현상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새 샤워를 할 때 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은 특히 물이 안 들어가게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SD카드 슬롯이 없다는 점이에요. 이걸 태블릿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용량을 늘릴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용량도 256GB 단일로밖에 안 나오는데 마지막은 기본 구성품에 갤럭시 버즈가 없다는 건데요. 이전 폴더와 같은 가격인 240만원인데 버즈가 아닌 유선 이어폰이 들어가 있어요. 원가 절감을 여기서 해버렸어요. 이게 주던 걸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이번 Z 폴드2는 여전히 가격은 240만원 넘사벽 가격인데 폴드1 때보다 확실히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단점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번 갤럭시 Z 폴드2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SKT에서 갤럭시 Z 폴드2 사전 예약 혜택을 15일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전 예약이 끝나더라도 본판 예약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티누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